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담은 미공개 영상이 38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70분 남짓한 영상 속에는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맞춰서 여러 단체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치 참여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집단 인원의 성격도 있습니다. 목포항에 거치된 세월호가 오늘 바로 섭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현장에서 직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공동상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담은 새로운 영상 기록물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흑백 영상에는 소리가 들어있진 않지만 당시 희생된 피해자들과 살아남은 시민들의 피와 눈물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 직전의 광주 금남로. 무장한 계엄군 공수부대와 시민들이 대치한 삼엄한 상황에 당시 가두방송을 하던 전옥주 씨가 보입니다. 그 뒤 카메라는 총탄에 희생된 사망자를 비춰주며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을 담아냈습니다. 광주 시내 병원 안에는 차마 볼 수 없어 태극기로 덮어둔 시신과 피로 물든 희생자들이 즐비합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치료를 받는 시민과 헌혈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으로만 존재했던 5월 30일 망월묘역에서 시신을 안장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실려온 관들, 그리고 상복을 입은 아이와 여성 등 유족들의 처연한 모습이 소리 없는 화면 속에 비명처럼 남았습니다. 아들 찾으러 댕겨서 막 송장을 넘어서려고 막 댕겨갖고 병원에 간게 땅바닥에 누웠는데 전기줄 달아는 놈만 했더만 여기 총요리 맞아갖고. 이 16mm 흑백 무성 필름은 72분 분량입니다.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 동안의 광주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5.18 기록관은 지난 3월 한 수집가로부터 영상을 입수한 뒤 디지털로 복원해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계엄군이 광주를 어떻게 처음부터 진압하고 정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18 기록관은 이달 말까지 이 영상을 공개 상영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80년대 프로야구를 주름잡은 혜태 타이거즈가 20년 가까이 5월 18일에는 광주 홈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광주 시민들이 동요할 것을 두려워했던 군부 정권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997년 한국 시리즈에서 김상진 선수의 완투승으로 9번째 우승을 확정지은 혜태 타이거즈. 80년대부터 왕조를 구축해 프로야구를 호령했지만 혜태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82년 프로야구 출범 때부터 99년까지 5월 18일에는 단 한 번도 홈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두려워한 군부 정권이 광주 홈경기를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86년 5월 18일 광주에서 예정돼 있던 홈경기를 전주로 바꾸고 심판에게도 경기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 내렸습니다. 원정 경기를 치러야 했던 타이거즈 선수들은 이날만큼은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울분을 풀어줘야 한다고 다짐했고 18년 동안 5월 18일에 진행된 11경기에서 9승 2패라는 8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그 경기를 꼭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민들의 한을 그 운동장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들을 선수들이 남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80년대 혜태 타이거즈가 겪었던 아픔처럼 당시의 슬픔과 상처를 통해 5월 항쟁의 진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5.18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5.18 당시의 생생한 어떤 참혹상을 많은 시민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5.18의 왜곡된 진실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했습니다. 흰츠 패터를 광주로 태우고 온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의 개인사도 처음으로 공개되는 전시회는 23개의 박리학이라는 주제로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맑고 쾌청한 하늘이 유혹하는 요즘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오늘도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한데요. 오늘 광주가 12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봄 자외선은 피부에 더욱 깊숙이 침투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여기에 오존 지수까지 높으니까 오늘은 밖에 너무 오래 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낮에 거쳤다가 밤에 다시 자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레 오후부터는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3.1도, 영광 9.8도로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22도, 담양과 화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9도, 영암 22도, 강진과 장흥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3도, 순천과 광양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성공적으로 최종 시험을 마친 세월호는 오늘 참사 4년 만에 바로 서게 됩니다.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진입 작업이 시작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도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1년이 넘도록 목포 신항에 누워있던 세월호가 땅에서 처음으로 떨어지는 순간 지난 8일부터 목포 신항을 찾아 마음을 졸였던 유가족들에게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직립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최종 시험. 1시간 20여 분 만에 선체는 10,000톤짜리 크레인의 힘으로 40도까지 안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오전 7시부터 진행됐던 첫 번째 시험은 크레인에 걸린 쇠줄이 선체와 맞닿으면서 한 차례 중단됐고 일부 외판을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와이어가 절단된다거나 선체가 뒤틀린다거나 그런 손상의 우려가 있었죠. 이제 그런 간섭 현상을 처음에 경험하다가 그것을 이제 한 1시간 반 만에 해결했고 선체를 40도까지 들어올리는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바닥과 맞붙어 있던 좌현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좌현과 지지대 모두 심하게 부식됐고 시험 과정에서 일부 구조물들이 떨어지거나 내부에서 물체들이 이동하며 둔탁한 굉음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해경이 와서 유리 깬다고 했지만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모습이 생각나죠. 차마 아빠들은 내색은 안 해도 속은 굉장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선체가 지상에서 살짝 들린 상태인 4도까지 내려놓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선체 직립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선체 바로 세우기는 이처럼 많은 시간과 인력, 장비를 투입해 철저한 계산 아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사 4년이 지난 지금 누워있는 선체를 일으켜야만 하는 이유, 양현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직립을 일주일 앞두고 목포 신항을 찾았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유가족은 김 장관을 선체 내부로 이끌었습니다. 침몰 당시 충격과 인양 과정에서 짓눌려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객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자들은 단원고 학생 박영인 군이 당시 7살이었던 권혁규 군을 안고 있는 모습을 근처 로비에서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뼈조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인이하고 커피가 마지막에 목표인데 그 자리인 거죠. 네. 그래서 좀 수색을 어떻게 했을 건지 좀 들어보고 싶고 지금 가장 그래도 유력한 곳이니까. 선체가 누워있는 상태로 천장과 바닥이 맞붙어버린 이곳에 철판을 뜯어내며 수색을 하기엔 작업자도 약해진 선체도 위험했던 겁니다. 배 가장 아래의 기관구역 역시 눕혀진 상태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수색과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못 찾은 5분의 미수습자를 찾아내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추가로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침몰 원인, 첫째는 침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직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좌현 지지대 제거와 내부 안전점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미수습자 수색과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가볼만한 전시와 공연들을 소개해드리는 목요일 이슈인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앞두고 민주화, 인권,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세계 민중판화 전시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월간 광주 아트가이드 서동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민중판화 전시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5월 정신과 맞고 평화적 기류와도 맞는 민주, 인권, 평화 세계 민중 판화 전시가 오늘부터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반전 평화 예술가 캐터 콜비치의 작품과 도미야마 다에코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미술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오윤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그렇군요. 이 작가가 중요한 전시라고 들었거든요. 독일 작가 캐터 콜비츠, 어떤 작가인가요? 네, 캐터 콜비치는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는 직조공들의 고통과 노예처럼 살다가는 농민들의 삶을 주제로 표현하다가 제1차 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 아들과 손자를 잃은 어머니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한 화가입니다. 평생 소외계층을 위해 그리고 반전과 평화를 위해 작품 활동을 한 20세기 아주 위대한 예술 작가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자료 화면을 보니까 작품 속에 그 슬픔이 좀 느껴지는 건 하는데요. 이번에 전시되는 이 캐터 콜비치의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캐터 콜비치의 작품은 주로 힘없는 어린 아이들과 자식을 지켜내고자 하는 어머니들의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이번 전시 작품에는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한 전쟁 모판화 연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감상하시면 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인류는 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작가 이름도 눈에 띄던데 어떤 작가인가요? 네, 도미야마 작가는 일본의 고베 출신으로서 현재 98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과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종군 위안부의 문제,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양심적인 일본 화가로서 네.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을 작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 작가 작품이 상당히 더 궁금해지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전시되는 도미야마 작가의 작품은 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작품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의 문제를 관심 있게 갖게 된 것은 1971년 한국 여행을 하다가 옥중 고문의 섬을 저항하여 분신을 시도했던 제1한국 유학생 서승을 만나고 김재하 시인의 시집을 접한 이후부터 한국의 군부 독재와 인권 탄압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소식을 도쿄에서 접하고 80년 5월 광주 판화 연장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작가 오윤 작가도 함께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작가인가요? 네, 오윤 작가는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작가인데요. 한국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 신명나는 이야기들을 판화로 표현했고요. 이 판화는 출판물의 표지화나 사파로 활용되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데 80년대 민중미술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5.18 38주년을 맞이해서 많이 또 들러주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13) 지방선거에 맞춰 여러 단체들이 정책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집단 민원의 성격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청년 세대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청년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이 함께 만드는 존중사회, 노동존중사회, 우리의 일터에 변화를 일으킬 청년 정책 19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엔 청년 알바 임금체불 긴급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도입 등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설문 대상은 전국에서 160명에 불과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경제단체들도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11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1순위로 꼽힌 과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개선해 주기 바라는 기업 애로사항 개선 과제들입니다. 앞서 문화단체와 복지단체 등도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여러 정책을 제안하며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제안들은 정치 참여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지원 요구를 위주로 한 정책 제안은 집단 민원의 성격을 띤 경우가 있고 투표권을 무기로 후보들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자칫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에서도 여야 정당들의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시장 군수 선거는 민주당의 독주 속에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영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지사와 22개 시장 군수 후보로 모두 23명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야당과 무소속의 압승을 거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전남에서부터 다지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이 어려울 때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다시 한번 우리 전남 도민들의 사랑과 지지가 절실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평화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뤄왔던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하고 14개 시장군수 후보를 공천한 데 이어 특히 박지원 의원의 영향력이 높은 전남 서남권에서 바람몰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정책에 대한 정당들이 함께 서야지만이 전남의 정치, 호남의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전남에 단 한 곳도 시장군수 후보를 내지 못했고 바른미래당은 담양 한 곳을, 정의당은 목포와 곡성 2곳을 공천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켜켜이 쌓여왔던 이 지역 적폐, 그를 엄호하고 거기에 기대왔던 정치 세력, 이제는 심판해야 됩니다. 무소속 시장군수 후보들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분과 반발이 불거졌던 신안이나 순천 등 일부 선거구는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 간에 단일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 맞서는 야권과 무소속 후보군은 오는 24일과 25일 후보자 등록 시기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자 역시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원하기나가 초구를 들어올렸습니다. 유격수와 중견수가 달려나옵니다. 애매한데요.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밀어냈습니다. 1, 2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김선빈이 또 한 명의 주자 이명기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요즘 이 KBO 타자들은 밀어냈어요. 홈까지 들어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이에요. 우익수 달려나옵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3루 주자 홈으로 끌어당겼고 왼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김재환이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합니다. 홈 승부.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바로 또 몇 점이 만들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준희 선수가 지난 주말 경기에도 그렇고 차오게 3구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타자들이 그런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1, 2간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걷어올렸습니다. 오른쪽 오익수 지나칩니다.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타력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거든요. 자, 1, 2간을 빠져나가는 안치홍의 안타입니다. 3루를 돌아서 홈으로 김민식이 들어옵니다. 때려냅니다. 센터 쪽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오지원이 3루를 돌았고요. 공이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허경민까지 3루를 돌아서 홈으로 타자 주자 3루까지 들어갑니다. 큰 코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3진 아웃 3아웃 경기 종료.
지난 2013년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오는 10월 한국형 발사체가 시험 발사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지는 발사체 개발과 액체 엔진 연소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멀리 연소 시험동에서 굉음과 함께 하얀 수증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오는 10월 시험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에 장착될 액체 엔진의 9번째 인증 모델이 화염을 내뿜는 순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순수 우리 기술로만 만들어진 최초의 자력 우주 발사체로 오는 2021년 이곳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 중간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75톤급 액체 엔진의 연소 시험과 인증 모델 총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젊은 우주 인재들과 함께 한국형 발사체 개발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학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켓과 위성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은 나로우주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한국형 발사체는 100% 저희 독자 기술로 만들어져서 이제 발사체 기술을 저희가 독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1조 9,572억 원을 들여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시험 발사는 2단계 사업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주 개발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들 또 그 과정에서 파생되어지는 산업들이 결국 우리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과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난 2013년 나로호 성공 발사 이후 우주로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한 고흥에서 또 한 번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금남로에서는 은은한 등불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2018 빛고을 관등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미륵사지 9층 석탑을 전통 한지로 재현한 봉축탑과 만여 개의 등을 선보이는 제등 행진이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고요. 등 만들기 체험과 전통 등 전시회도 열립니다. 봄꽃 향기 가득한 5월, 가볼만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곡성 2개 외갓집 마을과 한평 해당화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외갓집 마을에서는 토란가루를 이용한 화전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요. 해당화 마을에서는 해당화나 국화를 활용한 야생 꽃차,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80년 5월을 기억하는 문화행사 전시 안내입니다. 광주 5월 정신을 역동적인 춤과 노래, 재담으로 풀어낸 마당극이 11일과 18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1988년에 초연된 일어서는 사람들인데요. 광주 시민들이 피와 눈물로 이룬 희망과 평화의 공동체를 형상화했습니다. 5.18과 촛불 항쟁의 의미를 잇는 민속미술특별전이 뉴스케어 문화관에서 열립니다. 80년 당시 청년들이었던 중견 작가들과 현대 젊은 작가들까지 약 200여 명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 녹아있는 우리네 삶과 꿈을 조명합니다. 맑고 쾌청한 하늘이 유혹하는 요즘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오늘도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한데요. 오늘 광주가 12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봄에 자외선이 피부에 깊숙이 침투돼 더욱 위험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오존 지수까지 높으니까요. 바깥에 너무 오래 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낮에 거쳤다가 밤에 다시 자욱해지겠습니다. 또 모레 오후부터는 우리 지역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3.1도, 영광이 9.8도로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22도, 담양과 화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이 20도, 강진과 장흥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는 23도, 순천과 광양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모레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니까 계획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